다시 프리미어리그가 시작을 하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A매치 때도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튀니지전에는 나오질 못했었고 베트남전에는 풀타임을 뛰긴 했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풀럼전이 약간 뒤에 있어요. 다른 팀들은 이제 아스날이라던가 맨시티라던가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에 참여하는 팀들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경기를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을 안 나가기 때문에 약간 프리미어리 쪽에서도 좀 배려를 해주면서 화요일에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도 충분히 쉬었다가 경기를 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약간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 아니라 경기에만 나올 수 있으면 아마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의 역할 자체가 일단은 뭐 토트넘에서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선발 명단에 변화가 있다면 호이비에르가 나온다. 요 정도 변화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수마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하면서 한 경기 출장 정지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 앞에 호이비에르가 나오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스킵도 나올 수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국가대표팀 복귀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메로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왜 계속 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압박을 할 때 스프린트를 한 거리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거리가 긴 선수예요.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60분 혹은 70분에 교체가 되죠. 그러니까 풀타임을 뛰지도 않는데 지금 압박을 할 때 스프린트를 한 거리가 가장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고 소보슬라이, 안토니 고든, 웨데고르, 클루셉스키 다 20대입니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 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혼자 끼어 있고 손흥민 선수가 심지어 가장 스프린트를 많이 한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전방 압박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은 이제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전방 압박의 횟수가 많은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전방 압박을 할 때 압박의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한쪽 측면을 막아 세우면서 골키퍼가 한쪽 측면으로밖에 패스를 할 수 없도록 그냥 방향을 억지로 설정을 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스프린트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비수가 볼을 가지고 있어요. 볼을 가지고 있으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압박을 하냐면 약간 돌아서면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수비수가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때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뛰어가면서 한쪽 측면을 또 막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골키퍼가 반대편으로 패스하면 이것을 이미 토트넘이 약속이 되어 있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같이 뛰어나가면서 한쪽 측면에서 상대팀을 몰아세우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경기 장면들을 보면 정말 스프린트를 계속하면서 뛰어나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리버풀전인데 알리송 골키퍼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머무르면서 알리송에게 일단 달려들고 있죠. 근데 달려들 때 이미 마팁에게는 패스를 줄 수 없도록 이 한쪽 공간을 막으면서 뛰거든요. 그러니까 알리송이 마팁에게는 패스를 주지 못하고 반대편이나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줘요. 그런데 토트넘의 선수들이 이 방향을 읽어내고 손흥민 뒤에 있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리버풀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리버풀이 다시 백패스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이 압박을 하니까 여기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풀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세요. 리버풀이 측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비어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줍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아무도 뛰어나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리버풀의 선수가 한 명 빈다는 것을 발견하고 최전방에 있다가 빠르게 뛰어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이 볼을 잡은 선수가 소보슬라이였는데 소보슬라이가 볼을 가지고 앞으로 뛰어갈 때 손흥민 선수도 계속 달려나가면서 소보슬라이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하면서 오니까 소보슬라이도
압박을 받으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타이밍에 패스를 전방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애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압박을 하는 것을 주문을 하는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심지어 방향을 정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원래 부지런한 선수고 워낙에 팀의 헌신적인 선수다 보니까 더욱더 압박을 이번 시즌에 끊임없이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할 때 당연히 지금 체력적으로 약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것들을 아니까 계속 60분, 70분 대에 교체를 해주는데도 계속해서 몸 상태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뺄 수가 없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경기에 이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풀럼의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에 대한 그런 퀄리티가 더 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수비 라인을 보시면요, 중앙 수비에 팀림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토트넘 이적설이 한때 나기도 했었던 아다라비오요라는 선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AC 밀란에서 뛰었던 발로투레, 그리고 아약스에서 뛰었던 베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베시나 발로투레는 주전급의 선수가 아니고 아다라비오요와 디우프, 이 두 선수가 오른쪽 라인에서 주전급이거든요. 아다라비오요도 부상이고 디오프도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발로투레나 베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풀럼이 수비 라인의 주전급 선수가 한 명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갔을 때 실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토트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풀럼의 감독인 마르코 실바가 후방 지역에서부터의 빌드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라서 수비수부터 볼을 점유하면서 나오는데, 그때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볼을 빼앗아서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의 압박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손흥민 선수가 계속 뛰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2018-2019 시즌, 이 시즌 이후로 대부분 사실 약간 왼쪽 측면에서 많이 뛰었죠. 원래 손흥민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왼쪽 측면에 있다가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가 즐겨 하는데, 이번 시즌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훨씬 더 박스 안쪽에서 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2018-2019 시즌, 이 시즌에 아마 손흥민 선수가 왼쪽 오른쪽을 계속 오가면서 뛰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즌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이번 시즌이 박스 안에서의 활동 반경이 가장 많은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 터치한 비율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번 시즌의 기록이 19.4%, 전체 볼 터치의 거의 20%를 박스 안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확실하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박스 안에서의 득점력과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침투 플레이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극대화가 되고 있냐면 애초에 토트넘이 플레이 위치가 높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 패턴을 만들 때 컷백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컷백을 했을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풀럼도 토트넘을 맞이해서 약간 수비적으로 나오겠죠. 그럼 수비적으로 나오면 토트넘의 수비 라인도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면 손흥민 선수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풀럼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때 늘상 토트넘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좌우 풀백들이 중앙 지역으로 모여들겠죠. 모여들면서 거의 한 5명, 6명의 선수가 중앙 지역에 모여서 볼을 점유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상대 수비도 중앙으로 모여들겠죠. 오히려 상대의 밀집 수비를 더 가운데로 몰아넣고, 이때 히샬리송이나 쿨루셉스키 혹은 이제 브레넌 존슨도 나올 수 있겠죠.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일단 측면 지역의 공간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상대 측면 수비수가 끌려 나오죠. 이게 사실 참 영리한 게, 오히려 상대를 안쪽으로 이제 밀집시켜 놨다가 한 명의 선수를 끌어내니까 훨씬 더 이 공간이 크게 발생해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뒤에 있었던 우독이라던가 메디슨이라던가 뒤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패스가 한번 들어가면 또다시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이때 상대 중앙 수비 라인에 공간이 발생하는 순간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진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박스 안으로 순식간에 침투해 들어가면서 컷백을 받아서 득점을 한다, 이건데 이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최고의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뺄 수가 없는 게 저런 이유인 거죠. 리버풀전의 득점이라던가 아스날전의 득점이 다 저런 식으로 나왔죠. 사실 히샬리송이
당연히 젊고 또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으면 히샬리송이 나와서 저런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히샬리송이 공간을 발견하고 뛰어들어가는,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저돌성은 뛰어나지만 손흥민 같은 지능적인 오프 더 볼 플레이를 통한 침투 타이밍을 가져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부족하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A매치를 치르고 왔지만 아마도 경기에 나올 거고,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당장 승점 3점을 따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막 풀타임을 시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도 뭐 70분, 60분 이때쯤 교체가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전력을 다해서 뛰지 않을까